자, 이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동산학인데, 이 과학을 순수 과학과 응용 과학으로 구분할 때, 이 부동산학은 우리가 이 순수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이런 순수 과학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인간의 행위인 부동산 활동과 이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형상,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복합 개념으로 이해. 이게 중요 포인트죠. 그리고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 경영학, 건축학, 법학 등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종합과학입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일반 원칙. 일반 원칙을 보면은 이 능률성의 원칙 있죠. 자, 이 부동산 활동에 이 능률을 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부동산 능률성의 원칙에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소유 활동, 능률화, 또 부동산 거래 활동의 능률화가 있죠. 자, 이 소유하면서 이용을 할 때는 우리 유효 이용의 원리를, 그리고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를.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인데,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죠. 부동산 우리가 거래 시에 안전을 기해야 된다. 법률적 안전성, 경제적 안정성, 기술적 측면에서의 안전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 능률성입니다.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5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우리가 관리업의 분류 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자, 여러분 밑에 보면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고 있죠. 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으로 나누고 더 세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는 바로 어디에 부동산 관리업에 나오는 거고, 사무용 건물 관리는 요거 비주거용이죠. 사무용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아파트는 뭐죠? 주거용 부동산 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저 사업시설 유지 관리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정답이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요거 민법 제211조 조문이죠. 211조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 제99조 제1항을 말하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죠.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하니까 틀렸죠.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건물, 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 등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작년에 출제된 문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물었습니다. 자,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자, 이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걸 묻죠.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 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인데, 이 독립 정착물 아닌 것, 토지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뭐죠? 국어죠. 국어. 오세요. 국어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 밭의 도랑이죠. 종속 정착물입니다. 3번 정답이고, 건물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이라든지 또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 이런 것은 다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3번 국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도 있지만요, 담장이라든지 뭐 축대, 뭐 교량, 터널, 뭐 울타리 등 이런 것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 자, 14페이지로 가서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 나오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자, 민법상 부동산은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겠죠. 자, 이 협의,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 협의 부동산을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뭐를 의미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묻죠. 자, 부동산을 유형, 형태가 있는 유형적, 우리가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고, 또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죠. 자, 유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이때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서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을 보고, 이 무형적 측면에서 우선은 가격 관계를 다루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죠. 자,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우리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생산재이면서 이 소비재, 그리고 상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말한다. 자, 여러분 생산 요소,
이 자산과 생산 요소는 뭐다?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 아니죠. 틀린 지문은 3번. 4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우리가 방법을 갖춘다. 자, 이 협의부동산의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 자, 준부동산의 개념은 뭐를 갖춰야 된다? 등기 또는 등록. 자, 이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뭐 한다? 갖추고 부동산에 말 그대로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을 말합니다. 이게 특정의 어떻게 돼요? 동산 등을 말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 개념 맞습니다. 자, 5번째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다. 자, 이런 의미겠죠. 자, 토지와 위에 건물, 요거 각각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면 서로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 결합을 했다. 이 결합을 해서 우리는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의 개념.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죠. 5번은. 그래서 마치 하나의 결합의 동그라미,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이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3번 정답이죠. 이 기본적 개념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준부동산의 종류도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협의부동산은 우리가 토지와 뭘로 구성됐다? 정착물로 구성됐다. 항상 이 기본적 개념을 묻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시험에 내면요, 우리가 여기 교재에서 그래 출제하는 것이 약간 말을 좀 바꾸는데, 이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도 알아둬야 돼요. 자, 부동산은 질권만 설정 불가능해요. 질권만. 그리고 동산은 뭐만? 유치권, 질권만 설정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건부지와 낮인데, 자,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은 낮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부지죠. 자, 요걸 비교하는 문제죠. 자, 1번 낮이는 이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 맞고요. 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낮이에 뭐죠? 1, 2번을 묶어서 낮이에 뭐다?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낮이의 개념. 1, 2번을 묶은 개념이죠. 자, 3번 건부지 가격이 나오는데, 자,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는 이 건부지인데, 건부지는 거기에 4번 지문 보시면은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이 토지의 사용 수익이 뭔다?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낮이에 비해서 최유효용의 기대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뭐가 돼요? 우리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3번 지문에 건부 감가는 건물이 없는 낮이 가격과 건물이 있는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 우리는
낮이 가격이 높다. 그러니까 그게 건부 감가에서 낮이 가격보다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낮게 평가되죠. 예? 건부지 가격 낮이 낮게 평가. 그래서 3번 정답.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뭐가?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건부지 가격이 오히려 낮이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자, 7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르는 토지 분류 중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강물이나 냇물 이런 물에 침식이 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포락지죠. 그래서 권리, 관계에 따른 우리가 구분해서 포락지가 나온 거죠. 자, 포락지 26회도 나오고 28회 시험도 나오죠. 포락지. 예, 권리 관계에 따른 구분해서 법지, 벤치 세 가지 용어로 나눕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작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무슨 개념? 택지의 개념이죠.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예요. 택지 개념입니다. 자, 기억 맞는지만 니은 용도상 불가분 뗄려 뜰 수 없다. 용도상 불가분에 관계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 토지다. 일단지의 토지를 말한다. 한자로 쓰면. 우리 표준지의 평가의 기준에 보면 일단지로 평가가 나오거든요. 일단지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니은 획지 개념이 아니에요.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뭐다? 경제적 개념으로서 우리는 행정적, 법률적 조건, 자연적, 인위적 조건,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나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획지다. 그래서 개념, 니은 틀린지만. 세 번째, 지가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표준지. 여러분, 그 세 번째는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할 때 표준지의 개념. 그래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틀려. 표본지란 말 없어. 만들어낸 말입니다. 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후보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지. 자, 이 용도적 지역을 우리가 크게 우리가 분류했을 때 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임지적, 임야를 택지로 조성한다든지 농지인 전답 과선을 택지로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호 간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 개념. 이렇게 세 개, 이행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인데, 이행지는 뭐죠? 택지 지역 뭐 내에서 가오죠. 동일 용도적 지역 내는 이렇게 세분할 때죠. 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럼 예를 들어서 택지 지역 내에서 공업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변화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행지 개념이 아니라 후보지 개념. 그래서 틀린 질문 기억 하나 다 맞습니다. 몇 번? 1번 정답. 작년에 요거 틀리신 분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 니은티귿 여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니은티귿. 왜냐? 요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아예 생각을 못 한 거야. 앞에서 배운 것만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함정을 판 거죠.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이용 상태에 따르는 토지의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 용도의 동그라미,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우리는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 용어입니다. 부지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부지는 아까 택지에다가 뭐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잖아요. 그러면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이 불가능한 이 토지까지 묶으면은 이게 뭐가 된다? 부지. 택지보다 부지가 넓은 개념. 자, 2번. 선하지는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인데 토지 이용이나 거래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죠. 선하지가 많아요. 그래서 선하지는 또 뭐가 발생한다? 맹지와 더불어서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한다. 감가. 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 개념 맞습니다. 자,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해요? 포락지.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 개념. 5번 정답인데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뭐다? 바닷가로 하고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 이익은 있는 토지를 빈지. 그래서 만조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사이에 있는 토지를 바닷가, 빈지라고 합니다. 자, 10번 문제.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은 단독주택. 자, 여러분이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뭘로?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 자, 단독주택 중에서 우선 용어 주의를 해야겠죠. 다중주택이 있고 또 다가구주택. 여러분 다가구주택은요. 단독주택이 이제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에 있어서의 우리가 주택이다. 어떻게 돼요? 초가죠? 이하가 아니라 초가. 여기는 660제곱미터 뭐다? 초가고 여기는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이거는 4계층 이하의 주택. 일 번 틀렸고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며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하면 안 돼. 바닥 면적이 합계가 나와야지. 공동주택이 아니라 뭐다? 단독주택이야.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인데 여기는 660제곱미터 이하야. 요 두 개는 3계층 이하. 여러분이 2년 전에 이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2년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2년 전에는요. 다중주택은 3층 이하야. 이것을 3계층으로 법이 바뀌어서 바로 그 해에 2년 전에 출제를 한 거예요. 바로 바뀌자마자. 그래서 3계층 이하입니다. 바뀌었어요. 자, 세 번째,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이 아니라 660이에요. 5계층이 아니라 4계층. 4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인데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에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3계층 이하의 주택. 맞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은 660이 아니라 33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요것만 340, 나머지는 660. 4번 정답.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이 아니라 300세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인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11번.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자, 한 개의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요것만 나와도 답이 나와야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의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우리는 다중주택 개념. 이게 3층을 3계층으로 바꾸면서 28회 시험에 바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12번.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수 또는 배수를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등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개념은 국어. 유지가 아니라 국어. 물을 어떻게 그래요? 물을 저장하거나, 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댐이나, 예? 연못, 호수, 소류지, 저수지 이런 것을 우리는 유지라고 해요. 틀린 지문입니다.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하고 및 정비하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또 무도하고는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무도, 여러분 태권도 이런 무도가 아닙니다. 춤추는 무도입니다. 그 모르면, 근데 이런 걸 막 하면요, 시험에 막 그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질문해요. 무도가 어떤 무도입니까? 자, 3번.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 개념.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정확히 개념을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주택 법령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요거 준주택의 개념. 4번은 주택법상 준주택 개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우리가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보호지구가 아니라 고도지구죠. 고도지구 중에서도 최고 고도지구인데 최저는 없어졌죠. 고도지구 중에서도 최고 고도지구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여기 가끔 여기에 이렇게 막 항의를 해요. 1차만 개론 민법만 공부하는데 왜 공법이 나옵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이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2차 과목 1차 2차 다 포함하는 학문. 학이야 학문. 민법이 나오니까 출제를 안 할 뿐이지. 옛날에 민법도 나왔어요. 개론에. 민법, 공법, 공시법 다 나와요. 출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그 세부 과목에서 다루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안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에서 3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학에 관련된 학문을.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습니다. 부동산학이. 근데 여러분은 부동산학을 쉽다고 생각을 요즘 인식을 그렇게 가지대요. 옛날에는 사실점 과락을 걱정해야 될 과목인데 요즘은요 개론에 70점 못 맞으면 바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우리 개론 시험 가장 어려울 때가요 12회 시험이에요. 12회. 지금 30회인데 12회 시험이 40문제 중에 여러분 4-5문제 푸니까 35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왜냐? 아까 있잖아요. 오랫동안 배우는 건데 그래서 그때 건국대 교수분들이 뭐 했다? 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다 출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풀지 여러분이. 왜? 교재에서 안 배운 것만 나왔으니까. 어디 출제될지 몰라요. 15회 시험도 어떻게 돼요? 예? 과락 99% 과락이죠. 여러분 12회 시험 99% 과락, 15회도 99% 과락이에요. 개론. 여러분은 어렵게 내면 못 풀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암기로 하면 이게 문제가 개론 학문인데 너무 암기 비법이라는 게 안 통하는데 암기를 너무 많이 하셔. 그러니까 약간만 문제 바꾸면은 여러분 무조건 다 과락이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암기 좋아하시면 안 돼, 개론은.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공법 같은 과목도요, 암기 뭐 좋아하신 분들요, 다 과락 갔어요. 암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뭐든지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지. 올해도 될 수 있는 대로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시간은 걸려도 합격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원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요, 잊어버리면 틀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시험 때 가면 점수 잘 나옵니다. 예? 계속 보다 보면 자, 13번 문제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 토지 이용을 집약화가 떴어. 그럼 뭐 볼 거 없지 뭐. 토지의 공급 조절 곤란하게 하고 왜?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또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 것도 유한하기 때문에 나타나죠. 토지의 특성 중 뭐다? 부증성이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 중에 부동성, 부증성이잖아요. 이 부증성은 이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하다. 면적의 유한성이잖아요. 유한성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 욕구를 뭐 한다? 증대시키고 또 유한하니까 우리 뭐가 뛴다? 희소성이 나오면 또 부증성이 희소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중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가 우리는 부족을 해지는 문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 토지인 택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임야, 논밭을 택지로 조성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 문제로 인해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뭐한다?
상승하지.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니까 토지 이용에서의 뭐를 촉진시킨다? 예, 집약화를 촉진한다. 집약화가 나오면은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토지의 집약적 이용, 토지 부족 문제 근거. 야, 요거 바로 떴네. 뭐다? 부증성. 기억은 부증성. 니은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이론. 자,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이론. 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이죠. 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 적용되지 않고 또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니은 맞고 딕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시킨다. 임장이 나오면은 우리는 부동성. 부동산이 입주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 시에 또 뭐를? 지역 분석.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지역 분석에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부동성.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이거는 개별성이죠. 개별성에 의해서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어렵고 또 개별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이 배제된다. 개별성. 또 이 개별성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죠.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 또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 한다? 제약한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것도 무슨 특성? 개별성. 네 번째는 개별성.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장기로 한다. 자, 여러분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어떻게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가 없죠. 그래서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영속성. 니은과 뭐? 미음이 해당하는 답. 2번 정답입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의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자,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 자본이익은 뭐죠?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죠. 토지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자본이익, 자본이득이죠. 자본이득과 또 이용해 생기는 운용이익. 운용이익은 뭐죠? 소득이득, 지대 수입이죠. 소득이득. 요것을 뭐다? 향유, 누릴 수 있는 것도 뭐다? 영속성. 가격이 하락을 하도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우리는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중요성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 왜?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 보존이 우수해서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영속성입니다. 4번 정답이죠. 자, 16번 틀린 것을 묻는데 이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뭐를 근거로 한다? 최유효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또 되죠. 자, 2번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형상을 개별화, 동질화가 아니라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 어렵다.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고, 자, 토지의 영속성은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미래의 수익은 어떻게 돼요? 영속적이죠. 미래의 수익을 가정합니다. 또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뭐죠? 직접환원법의 적용. 그래서 영속성은 아까 직접환원법이죠. 토지에 있어서의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이 순수익을 뭘로? 우리는 환원, 일로 환원한 값이죠. 이게 바로 뭐죠? 직접환원법. 수익 환원법에서 환원 방법 중에 직접환원법. 왜?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4번 맞는 질문. 5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틀렸죠. 부증성에서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꼭 기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특성인데, 여러분 토지 특성에서 뭐 기본 핵심적인 용어들이 출제하고, 또 하나가 많이 나온 게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 이용의 성립,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 또 토지 이용에서의 후보지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가능케 하면서 최유효 이용으로 유도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잠시 쉬고 이제 경제론 들어가겠습니다.